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진행된 가운데 부천과 김포에 투표하면서 지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5시 30분쯤 김포시 장기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투표하면서 지난 22대 총선의 투표용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김포시 갑선거구 기호 2번 박진우 후보에게 기표된 상태로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들이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같은 시각 부천시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내 사전투표함에서도 22대 총선 당시 부천시 갑선거구의 투표용지 한 장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 오정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관내 투표함은 행랑식으로 아래는 천으로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그 사이 투표용지가 껴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개표할 때는 확인이 안 됐다가 오늘 오전 투표함 이상 여부를 살피다 발견된 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총선 투표용지는 5회손 투표용지 봉투에 담아 처리했고 투표록에 기재한 뒤 오전 6시 정각부터 대선 사전투표를 정상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1대 대선의 사전투표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 3일 본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가 사전투표소에서 만난 유권자들에게 어떤 대통령을 바라는지 또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청년들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70이 넘었지만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국가에서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국민만 좀 제대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복지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좀 돼야 아무래도 나라를 번영하기에도 되게 좋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받아야 또 제대로 된 나라가 되니까 최대한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화합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이 돼서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분열이 된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했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한 반년 정도. 그래서 그 내수 경제부터 빨리 일으켜가지고 좀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몸소 매일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내수 경기 활성화랑 물가 안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가 싸우지 말고 그런 것 좀 우리 국민들이 안 보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제 범죄 없는 사회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좀 그런 것도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제고요. 소상공인들이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트럼프와 관계된 그런 걸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김포시의 한 마을에 지적 제조사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조정금 고지서가 무더기로 발급됐습니다. 주민들은 조정금 부과와 새로 그어진 토지 경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민원25 백영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적 제조사가 마무리된 김포시 양촌읍 유현지구. 263필지에 대한 지적 제조사가 진행됐는데 40여 필지에 조정금이 부과됐습니다. 몇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4천만 원 가까운 조정금 납부 고지서를 받고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저기 이제 이게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늘어난 게 여기 2평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 벽 아래로. 이걸 내가 쓸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이 집 땅을 일이 늘려주고 이 집이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땅을 제 범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땅이 저기인지 어떻게 하고 저기를 해요. 심정은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지금 낼 돈도 없고 상황이 힘든 상황이죠 지금. 공장 부지가 이웃 공장 땅으로 편입되면서 조정금을 받게 된 토지주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저희가 지금 115제곱미터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지붕을 이렇게 자를 순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지자체 쪽에서 하는 말은 또 그러면 현실 경계로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처음에 그럴 경우에 누군가 한 명이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다라고.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 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바꿔나가는 국가 사업입니다. 문제는 지적 재조사 과정에 앞서 본 사례처럼 현실 경계와 다른 청량 결과가 종종 발생하고 또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간 조정과 협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연지구의 경우 이런 절차에 대한 안내나 과정이 없었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시에서 정신적으로 한 건 없고 이렇게 여기 측량하는 사람들이 뭐 몇 평이 이렇게 늘었니 어쩌니 얼마큼이 늘었니 그런 얘기는 했어요. 정상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설명회 할 때처럼 모아놓고 한다든가 1대1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만큼 부과가 됩니다. 이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무관청인 김포시는 토지 소유자 협의회가 구성되진 않았지만 협의 과정을 거쳤고 경계결정위원회도 열어 최종 결정이 됐다고 말합니다. 경계결정위원회 다 거쳤습니다. 그 경계결정이 다 확정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다 되시고 그런 거 보면 이의가 다 없으셨고요. 그런 분들이. 절차를 거쳤다는 김포시와 절차가 없었다는 주민들.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혼란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경기도가 39조 2,006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4,785억 원 늘어난 규모인데요. 기자회견에 나선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 기반 시설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지역화폐 발생과 교통비 지원,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투자, 주요 SOC 사업 투자 등 다각적인 분야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예산안은 오는 6월 2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하 공사 현장 땅꺼짐 특별 안전대책으로 올해 21억 6천만 원을 들여 16개 시군 1,080km의 도로 지반을 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수원시 등 16개 시군 1,080km 구간을 대상으로 GPR 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반 탐사 대상지는 도심지 및 대형 굴착 공사장 주변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반 침하 사고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관련 예산이 조속히 시군에 교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천시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을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습니다. 당초 신청 기한은 이달 말까지였지만 특별법 개정으로 연장됐으며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부천시나 경기도를 방문하거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피해 임차인이 행정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로 주거 금융 지원, 경공매 유예,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마다 지방 분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지역 미디어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 미디어의 역할과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통합학술대회가 부산 콘텐츠 마켓에서 열렸는데요.
케이블 TV 지역 채널을 필수 정보 채널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 콘텐츠마켓 통합학술대회에선 수도권 중심의 전국 매체는 수도권의 시각이 작동하는 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지역 매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 일례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에 관해 지역과 수도권 언론의 시각차가 뚜렷해 전국 매체의 지역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이번에 연기 얘기가 나오니까 서울에서 벌써 그런 말이 나. 왜 공항을 지으려고 하냐. 이참에 다시 그냥 인천공항까지 KTX 잘 따라줄 테니까 그냥 포기해라. 그런 얘기가 서울 언론에서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역의 시각, 지역의 입장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시각을 가지고 어떤 지역의 이슈이든 아니면 전국적 이슈일 때도 지역민의 시각으로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또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정보와 재난 정보 등 필수 정보를 전달할 지역 매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산불과 지진, 태풍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세밀한 정보 전달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능은 지역 미디어의 차별화된 역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제가 LG 헤더 비전에서 제일 좋게 봤던 게 재난방송이었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재난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파견도 시키고 어떤 식으로 지금 주어진 환경 내에서 빨리 퍼뜨릴 수 있는가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을 IPTV 등 유료 방송에 의무 송출하도록 해 지역 정보의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또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등 지역 사회의 공공재 역할을 해온 만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기는 가속화하고 있는 지금 생존 위기에 직면한 지역 미디어. 대선 후보들이 지역 균형 발전과 분권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지역 미디어를 살리는 정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차이나타운이 꼽혔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인천을 찾은 국내 관광객 3,000명과 외국인 관광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 국내 관광객 32.6%가 차이나타운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월미 문화의 거리와 월미 테마파크가 29.3%, 용류도 21.7%, 송도 센트럴파크 16.6%, 소래포구와 소래철교 14.8% 등의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59.7%가 차이나타운을 들렀고 송도 센트럴파크 39.9%, 월미 문화의 거리와 월미 테마파크 36.2%, 송월동 동화마을 28.9%, 파라다이스 시티 28.5% 등의 순으로 많이 찾았습니다. 한편 인천 차이나타운과 송도 센트럴파크, 강화 교동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2026 한국관광100선에도 포함됐습니다. 인천시가 오존 농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을 맞아 고농도 오존 발생에 대비한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오존은 대기 중 이산화질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햇빛이 강할 때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데요. 고농도 오존은 기도와 폐 손상을 비롯해 눈, 코 등 감각기관 자극을 유발하고 식물 성장을 저해해 곡물 수확량을 감소시킵니다. 이에 시는 이산화질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이고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소규모 배출 사업장의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사업장과 관급 공사장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발 공정에 대해서는 오존 고농도 시간대를 가급적 피하도록 권고하고 산업단지 등 오존 취약 지역에는 살수차 운행을 강화해 휘발성 물질의 대기 배출을 줄일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